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거는 초중급이에요. 좀 약간 초급분들이 보시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초급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발음을 듣고 그대로 외우세요. 저는 저 1번을 보시면 我哪一眼没去가 있죠. 똑같은 이거를 또를 똑같이 써줘도 돼요. 무조건. 뭐뭐도예요. 뭐뭐도. 날 어디. 나는 어디도 이거다. 나는 어디도 没去 안 갔다죠. 안 갔죠. 我哪儿都没去我哪儿也没去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근이 오빠하요. 나 오빠인가요 제가? 저한테 오빠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나이가 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예, 谁呀?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거지. 수업을 좀 나가야지. 자 오늘 또 이제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자 이제 1번부터 갈게요. 초급분들은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 거 참 좋아. 이건 초급의 이런 문장을 한 100개, 200개 정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 회화 잘하는데 도움 엄청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다른 문장 같은 것도 느낌이라는 게 오거든요. 문장을 많이 알고 있으면 중국 어감이라는 게 와버려요. 딱 오자마자 아이고 중국말 별거 아니네. 회화 정말 쉽네. 이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그게 3개월, 6개월 무조건 최소 1년 안에 와요. 열심히만 하면. 문장 외우고 이러면 1년 안에 무조건 와요. 어감이란 게 와버리면 공부 정말 쉬워요. 회화가 장난이 돼요. 장난. 와 잉즈 잘생겼죠. 뭐가 잘생긴지를 아는 것 같아. 아 참 이거 또 기분 좋게 또.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러면 안 돼. 자 위에 1번이면 我 나죠. 我 날 어디 예 뭐뭐도 没去 안 갔다 이거죠. 안 갔다. 취가 가다예요. 가다. 你去哪儿 너 어디 가니? 이걸 제일 많이 쓰죠. 你去哪儿啊? 이렇게. 뭐 다른 표현법으로는 뭐 你去哪里 이것도 날 이거랑 날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라만 붙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 표준어예요. 표준어. 자 我哪儿也没去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什么예요. 什么 什么는 뭐냐 이거죠. 什么예 이라면은 그 무엇도죠. 무엇도 어떤 것도 무엇도 不知道 모른다. 不知道 이게 처음에 발음을 하실 때 不知道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不知道예요. 不知道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말을 빨리 하거든요. 북경 쪽 동북 사람들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발음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말을 내가 중국말을 빨리 해도 좋은 발음 중국 사람 발음이 비슷하게 나와요. 不知道 不知道 약간 굴리듯이 더 빨리 하면 不知道 不知道 我不知道 我不知道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不知道 정확한 발음을 해주세요. 什么也不知道 나는 무엇도 모른다. 我对这件事情 나는 뭐对뭐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这件事情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什么 또도 해도 돼요. 여기 위에 보면 얘나 또나 똑같아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什么都不知道 이렇게. 자 그럼 谁는 누구죠? 누구? 이거는 회화 연습이에요. 절대 문법도 조금씩 제가 이게 쉬운 문법만 넣었지만 계속해서 매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따라 읽고 외우라고 문장 자체를 최대한 최소 한 문장이라도 외우시라고 제가 이제 입으로 연습하라고 지금 이 수업을 나가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정말 연습 이렇게 많이 했어요. 회화 잘 하시려면은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 믿고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말을 누구보다 빠르게 잘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물론 중국에 유학을 안 가시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다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한국 내에서만 공부해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계속 그냥 연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말 중국 유학을 갈 수 있는 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남들보다 수천 배 빠르게 팍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연습이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딱 유학을 가서 쓰는 거죠. 이제 내가 배운 게 맞는가 그걸 또 보면서 쓰는 거죠. 자, 谁 누구 누구도 谁도 谁也 이렇게 되면 不了解 了解는 알다예요. 알다. 내가 너를 잘 알지. 이럴 때 제일 많이 써요. 了解는 사람을 좀 알다. 그 이해하다 뭐 수학적으로 이해하다 그런 게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그냥 알다. 내가 너를 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谁也不了解 누구도 몰라. 뭐 不认识 모른다는 뜻이죠. 谁也不了解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이제 알지 못한다 이거죠. 谁也不了解 이렇게 되는 거죠. 哪个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도 哪个 이게 뭐 북경말로 哪个 나 이거를 좀 빨리 해서 哪个 이렇게 하거든요. 哪个也没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买 삼성으로 하면은 사다예요. 卖 하면 팔다. 没买 과거형으로 해가지고 不买는 안 산다. 不买 안 사. 살 거야 말 거야? 니 买不买야? 뭐不买? 안 사. 我没买는 과거형이에요. 안 샀다예요. 안 샀다. 없다가 아니고 没有를 줄여서 没 해가지고 없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没买이라면 안 샀다예요. 안 샀다. 哪个也没买哪个都没买 요렇게 연습 좀 같이 계속 해주시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哪里 날 哪里 똑같아요. 哪里 也不认识 어디도 모른다. 어디도 몰라. 나는 미국에 안 가봤어요. 미국 도시에 대해서 내가 알겠어요. 난 몰라. 너 미국 가봤니? 미국 알아? 난 미국 美国的哪里也不认识 모른다. 어디도 모른다. 不认识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어디도 모른다 할 때 위치, 뭐 지역 이런 거. 哪里也不认识 그냥 처음부터 발음을 해드릴게요. 발음 듣고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我哪儿都没去我哪儿也 삼성이니까 약간 이성 삼성으로 바뀌는 거. 哪儿也 얘를 삼성으로 해주셔야 돼요. 也 이렇게 얘하고 이제 메이가 이성이니까 같이 올려줘요. 也没去 이렇게 我哪儿也没去 이렇게 되는 거죠. 哪儿 이게 처음에 발음 좀 힘들 거예요. 얼화가 햇바닥 꼬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哪儿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什么也不知道什么也不知道谁也不了解哪个哪个제가 또 북경에 있다 보니까 계속 내 이거 이렇게 되네. 哪个也没买哪里也不认识 이게 리가 삼성이라고 이성 삼성 날리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중국 사람이 이 단어는 좀 편하게 얘기해요. 나를 좀 약간 강조해가지고 뒤에 말을 떨어뜨려요. 날리 이렇게 경성 발음처럼 그렇게 많이 써요. 날리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3天 3일 之内는 뭐뭐 이내예요. 뭐뭐 내 아주 쉬운 단어예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3天之内예요. 之内 그럼 3일 이내죠. 그냥 이내예요. 그러면 之后 이렇게 하면 이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초급 때 배우는 이후도 돼요. 이후에 之后도 돼요. 이후 之后 3일 이내에 我们 우리들은 派人去修돼 있네요. 시우는 시우리 하니까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은데 수리예요. 수리를 리자를 빼고 시우라고도 하거든요. 시우 고치다는 뜻이에요. 수리하다. 그럼 파이ren 이렇게 돼 있죠. 른은 사람이죠. 다 알죠. 자, 파이는 뭐뭐를 보내다예요. 뭐를 보내? 사람을 보내다 할 때 많이 써요. 사람을 보내다, 보내준다. 파이ren 사람을 보내서 가게 해서 파이ren 취 시우 고쳐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일 이내에 우리들은 사람을 보내서 고쳐줄게. 내 컴퓨터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전화를 했지. 난 컴맹이야. 나는 찌망이야. 찌망. 컴맹이 찌망이에요. 찌가 뭐 기계라는 뜻이 있고 찌치 줄여서 찌. 망이 뭐 이제 뭐 모른다. 아무것도 뭐 완전 문맹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더 설명하면 수업이 끊기니까. 자, 어쨌든 그래갖고 뭐 전화를 했는데 좀 바쁘대요. 그래갖고 내가 뭐 주말도 껴서 안 되겠고 3일 내에 사람 보내줘서 고쳐줄게. 이 말이에요. 3天之内我们派人去修 자, 派人 요거는 좀 이제 초급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표현법이 있어요. 找人 사람을 찾다. 3天之内我们找人去修 사람 찾아서 보내줄게. 고치게 해줄게. 找人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있어요. 자, 找人 요거 사람을 찾다. 이렇게 해도 되고 叫人도 돼요. 叫人 叫는 你叫什么名字我叫什么什么할 때 叫 뭐라 부른다죠. 그럼 사람을 불러주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아주 쉽죠. 叫人 사람을 불러서 취시우 고쳐줄게. 叫人도 돼요. 叫人 사람을 부르다 할 때 叫人을 叫人 자,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派人 叫人 또 있네요.
랑ren 랑은 뭐뭐 하게 하다예요. 뭐뭐 하게 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약간 좀 시키는 그런 게 있죠. 뭐뭐 하게 하다. 사람을 하게 해서 가게 취가 있으니까 랑ren 취잖아요. 그럼 사람을 가게 해가지고 고쳐주겠다. 고쳐주러 사람 가게 할게.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표현이 많아요. 많은데 쉬워요.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하지만 파이런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3天之内我们派人去修之内 쯔는 이제 쯔다오 할 때 그 쯔이랑 발음은 똑같아요. 혓바닥을 꼬고. 예. 쯔, 쯔, 쯔. H 발음이 들어간 거 전부 혓바닥 꼬아야 돼요. 중국말. 그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쯔, 시, 뭐 이렇게. 자, 이거 위에는 한 달이에요. 한 달. 이거 위에 쯔내 한 달 내죠. 쯔내 이거 위에 쯔내 거의 된다. 뭐가 되냐? 퇴환이 된대요. 퇴환. 퇴환은 그냥 이렇게 왜 환이 뭐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물건 사고 나가지고 물건이 좀 약간 뜯어지거나 뭐 이상해요. 그럼 바꾸는 거잖아요. 물건 바꾸는 거예요. 퇴환. 퇴환. 게이워 퇴환. 나에게 뭐 물건을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퇴환이랑 퇴치엔이 있어요. 이거 약간 달라요.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영수증을 들고 있는데 뭐 이거 물건을 샀다가 물건이 정말 싫어진 거야. 그냥 이게 좀 질도 안 좋고 집에 오니까 뭐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돈으로. 그러면 퇴치엔이에요. 퇴환이 아니고. 퇴환은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는 거. 물건에 문제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럼 물건을 돈으로 바꿔달라. 뭐 환불해달라죠. 환불. 그럼 퇴치엔이에요. 퇴치엔. 퇴치엔. 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치엔. 자, 一个月之内可以退换. 一个月之内 이것도 거의가 2성 3성 발음이에요. 거의. 근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발음 또 잘 안 해요. 이게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이거니까. 거를 좀 약간 강조하고 거의. 이를 그냥 좀 약간 길게 늘어뜨린다는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퇴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년 4년이죠. 4년 之内 4년 내에 之内 이딩 반드시 대이 꼭 이딩을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대이는 정말 꼭 이런 뜻이에요. 꼭 비예 졸업하다예요. 졸업하다. 4년 내에 반드시 꼭 졸업해야 된다. 꼭 졸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참 뭐 돌머리인가요? 4년 내에 무조건 졸업해야 된대요. 대학생인가 봐요. 대학생 보통 학교만 잘 나가고 열심히 뭐 참여만 해도 4년 내에 졸업하잖아요. 4년제 대학이면. 얘는 바보예요. 바보. 4년 내에 꼭 졸업을 해야 된대요. 뭐 이유가 있나 봐요. 어쨌든 자, 反正 자, 4年之内一定得毕业. 이 문장 위에서 뭐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문장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정말 회화에 도움 많이 되고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막 긴 문장 있잖아요. 막 계속 줄줄줄 외워야 되는 막 문장, 이상한 문법도 들어간 문장. 그게 이런 기초 문법이 들어간 문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따라 읽는다 생각하고 읽으면서도 의미를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항상. 나중에 독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독해하려면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짧은 문장부터. 자, 2个小时 2시간이죠. 2시간. 2个小时 2시간. 자, 이게 여기서 왜 숫자 둘 이렇게 하면 뭐 2, R이잖아요. R. 근데 왜 2个小时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조금 짜증났었거든요. 왜 중국은 왜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2시간이라고 그러지 2시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1, 2, 2시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2시간이에요. 2个 이거 2个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둘이란 뜻이에요. 2시간 2个小时之内 2시간 내에 不能吃东西 지가를 갔어요. 이빨을 떼었네? 의사 선생님이 2시간 내에 뭐 먹지 말래요. 그 말이에요. 2个小时之内不能 뭐뭐 할 수 없어. 吃东西 무언가를 동시가 물건이에요. 물건. 이게 정말 좋은 단어인데 동시는 물건도 되지만 모든 그런 표현법이다 해서 욕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또 가면 배울 건데 무언가를 먹지 마라 이 뜻이에요. 동시를 많이 써요. 물건. 어떤 거. 그러니까 뭔가를 먹지 말아요. 뭔가를. 2个小时之内不能吃东西. 东西. 자. 그냥 또 이제 간단하게 뭐 사람 기분 나쁘게 욕 정도는 아니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니真不是个东西. 너는 동시가 아니다. 너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약간 욕하는 기분.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2个小时之内不能吃东西 같이 낭독해주세요. 大声 큰 소리로. 大声朗读跟我一起读啊. 자, 100块钱. 자, 块는 중국의 이제 돈이에요, 돈. 100, 100이죠, 100, 100. 块钱이라면钱이 돈이죠. 중국 돈으로 인민폐 100원이에요.人民币 100块钱, 100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당 어느 거에 상당한데 17,000원 정도 돼요. 16,000원, 17,000원 정도. 100원짜리. 그 이상에다는 뭐 100원짜리 이상은 없어요. 수표는 있긴 한데 잘 없고 전부 100원짜리만 써요. 중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전부 100원짜리 뭉탱이로 이렇게 들고 다니게요. 가방을. 자, 100원이에요. 100원. 100块钱 빨간색. 자, 100块钱之内 100원 내에 그냥 우리나라랑 내에 이런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편해. 100块钱之内뭐 지우 말 100원 내로는 내가 살 거야. 나 바로 산다. 지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지우 말 삼성이니까 산다죠. 100块钱之内我就买. 자, 그러면 보자. 자, 다시 한번 이제 소리 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자, 3天之内我们派人去修. 派人에 뭐가 있다고 했죠? 找人. 可以替代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거可以替代. 자, 叫人,让人. 뭐 이렇게 있겠죠? 자, 1个月之内可以退换. 물건을 바꿀 수 있죠. 한 달 내에. 자, 4년 내에 4年之内 4年之内一定得毕业. 더 아니에요. 더.得라고 해가지고 꼭. 得, 뭐, 必须得, 반드시 꼭. 이런 뜻이 있어요. 得. 一定得毕业. 必须得毕业. 이렇게 해도 돼요. 必须. 必须가 이제 꼭, 무조건, 꼭. 이런 뜻이에요. 최고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 一定보다 더 높아요. 꼭 해야 돼, 이거. 우리 꼭 군대 가야 되죠. 그러면 一定得去 이렇게 해도 되지만 必须得去. 必须得当兵. 2年多. 2년 정도. 군대를 가야 되죠. 땅빙이에요. 땅빙. 군대 가다. 땅빙. 뭐 찬준 이래도 되는데 그거는 중급 넘어가가지고 더 좋은 표현법을 제가 또 많이 알려줄게요. 영화 같은 거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거 그때는 이제 좋은 표현법도 제가 이제 중급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지금 초급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해봤자 좀 약간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을 적어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자, 2个小时之内不能吃东西100块钱之内我就买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每天 매일 打一针이에요. 打一针 1을 빼야 돼요. 1을 빼면 뭐죠? 打针 임선생님, 아이고, 또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또, 이번, 요리 임선생님 또 공부하시려면은 또 이제 중급 영화 같은 거 계속 나가려면 뭐 수요일, 목요일 이쯤 해가지고 또 나갈 거예요. 자, 잘 계세요. 자, 이젠, 예. 완안이에요, 완안. 자, 다 이를 빼면 다전은 주사 맞다예요, 주사 맞다. 우리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다를 다전. 다가 이제 손으로 이제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주사를 놓다 할 때 그렇게도 써요, 그렇게. 그럼 전이면은 이게 바늘이에요. 전. 바늘과 실, 전과 신 이렇게도 쓰는데 일단은 뭐 넘어갈게요. 다전 이게 바늘이란 뜻이에요. 그 중국에는 그 전지우 해가지고 침 놓는 것도 전이라고 해요. 전지우 이렇게 해가지고 뜸을 또 지우러. 이게 좀 어렵다. 초급한테는. 자, 다전. 자, 리엔저는 연이어, 연달아 이런 뜻이에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리엔저, 연이어, 연달아. 다 5天 다. 이게 주사를 놓다 했죠. 5天은 5일이에요. 5일 동안 주사를 놔야 된대요. 주사를. 每天打一针 이제 주사를 한 대 놓다 이거죠. 한 대. 매일 한 대씩 주사를 놔가지고 연달아 5일을 맞아야 된대요. 병원 가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네요. 每天打一针连着打5天 이렇게 되겠네요. 자, 每天吃3次 매일 먹는다. 吃 3번이죠. 3번. 3次는 3번. 2번은 2次, 4번은 4次. 뭐 회를 써도 돼요. 4회, 뭐 3회, 뭐 회자 할 때 그 회예요. 회. 그것도 몇 회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每天吃3次连着 연달아 吃1个月. 연달아서 한 달을 먹어야 된대요. 매일 3번을 먹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每天吃3次连着吃1个月. 자, 약인가 봐요. 예. 자, 또每天이 나왔네요. 매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이래가지고 天天 부족 天天을 두 번 중복해서 뭐 날마다 매일 이런 것도 있어요. 天天每天 자, 写两个字 写는 쓰다예요. 쓰다. 两个 이러면 두 개의 字 글자죠. 두 글자를 매일마다 쓴대요. 두 글자를 써요. 두 글자. 每天写两个字예요. 이 字를 얼화를 붙여가지고 字儿 이렇게도 많이 써요. 뭐 단어 같은 거를 뭐 词, 生词 해가지고 词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도 어라를 붙여서 词儿 이렇게도 써요. 자, 每天写两个字 이렇게도 되고 좋은 보통말 뭐 붙여도 안 붙여도 다 보통말이에요. 每天写两个字连着 연달아 写 적는다. 一个月 뭐 两个月 3个月 이렇게 또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실력이 되면 바꾸시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연달아서 한 달을 써야 된대요. 잘못을 했는가 봐요. 반성이란 단어를 한 달 동안 써가지고 검사를 맡으래요. 한 달 동안 두 글자를 써가지고 아빠가 집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반성, 反省 발음 비슷하죠. 反省 두 글자 맨날 쓰는 거예요. 연달아, 连着写一个月 한 달을 써야 돼요.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 자, 每天写两个字连着写一个月 이렇게 되겠죠. 자, 这次 이번에 那次 이렇게 하게 되면 저번에 이번에 考的 시험 본 거죠. 시험이라는 명사는 考试 考试이에요. 考试 자, 考试 근데 시험 보다 이러면 考 이렇게 한 글자로 써요. 편하게 考 삼성 考的 시험 본 게的 不好 이렇게 쓰죠. 시험 본 게 아니라 이번에 시험 본 게 안 좋아. 망쳤어 이거죠. 시험 잘 못 봤다 이거죠. 这次考的不好连着 연달아 错了 틀렸다. 뭐가 틀렸나? 错了 5道题 이게 문제에 대한 양사인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전혀 안 어려워요. 문제에 대한 양사 5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错了 연달아 연이어 틀렸다. 5문제가 또 리엔저도 아무 때나 우리나라처럼 쓸 수 있어요. 편해요. 영어하고 또 다르게 이게 또 매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단어만 외우면 쉽게 쓸 수 있는 거. 这次考得不好 이번에 시험 본 게 좀 별로야. 连着错了5道题 연속해서 5문제나 틀렸네. 그죠? 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 얘가. 자, 这个月里 자, 这个月 이러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리가 안 냈자. 이거 안에 리가 들어가서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써요. 이번 달 안에요. 이번 달 안에 连着 연달아 走了2个人 갔다. 누가 갔냐? 2명의 사람이 갔대요. 여기가 뭐 지금 뭐 유아원이에요. 유아원인데 뭐 매달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번 달 안에 연달아 2명이 갔어 이거죠. 뭐 连着回了 回国了 2个人이라면 뭐 귀국했다. 자, 여기 보자. 지금 전염병이 돌아요. 유행하는 전염병 뭐 설명하자면 뭐 리우싱 뭐感染 뭐传染病 뭐 그게 뭐 유행하다 뭐 리우싱 하고 있는데 这个月里连着死了 뭐 5个人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연달아 5명이 죽었다. 死了 5个人 10个人 이렇게 뭐 숫자를 또 이제 저번에 배우셨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걸 알고 있으면 뭐 몇 명이 죽었다 바로바로 이렇게 个人 이거 많이 쓰죠. 个人 한 명, 2명 할 때 个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这个月里连着走了2个人 자,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每天打一针 打针이죠? 주사 맞다. 连着打5天 打5天 여기서 打针 하면 삼성 발음이죠? 근데 여기서는 삼성이에요. 우우 이게 삼성이잖아요. 그럼 다도 삼성이야. 그러면 다우 그러니까 다를 이성으로 발음해야죠. 이거 좀 처음에는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좀만 하면 쉬워요. 다우 티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每天吃3次连着吃1个月 약을 먹는 거예요. 吃药예요. 吃药 뭐喝药 이렇게도 하는데 마시다. 吃药죠. 약을 먹다. 약을 먹는데 每天 매일 吃3次 3번 먹고 连着吃 1个月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것도 중국 의사 병원 가면 버릇인데, 병원 가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듣는데, 每天吃三次 세 번 먹고, 饭后吃 보통 우리 밥 먹고 이제 약 먹잖아요. 饭后 밥 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饭后吃饭后吃이렇게. 이거는 뭐 병원에서만 많이 그렇게 써요. 자, 이건 대충 뭐 알아두시라고 제가 생각나서 얘기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每天写两个字 매일 두 글자를 적고 연속해서 连着 이성경성이에요. 连着 떨어뜨리면 돼요. 정신줄 놓듯이 빠 놓듯이 连着 写 이거 삼성이죠. 写一个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시험 본 게 안 좋다. 这次考得不好连着错了5道题 이렇게 되는 거죠. 5문제 틀렸다 연속해서. 자, 这个月里连着走了两个人死了两个人 이렇게 유연하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단어 이제 배우고 할 때마다 나중에 유연하게 이 문장 내에서 막 유연하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연습을 해놓으면. 그게 모이고 오늘 3개를 배웠죠. 내일 3개를 배우고 1년 지나면 몇 개일까요? 그 문장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것만 하면은 1년만 하면은 기본 회화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죠. 정말이에요. 작심 3일이 될지언정 계속 하세요. 3일 하고 이틀 놀아요. 아, 내일 하면 되나? 안 된다. 다시 공부해야 된다. 坚持到底 해야 된다. 坚持 지속해야 된다.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坚持到底坚持下去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거죠. 또 연습하고. 그러다 뭐 그래도 또 남는 게 있죠. 그래도 안 하는 애보다는 낫죠. 자, 오늘은 수업이 뭐 이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네요. 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12시가 이제 다 됐네요. 딱 알맞게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오늘 배웠던 거는 요거하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그 3019 그 책 내용이랑 요거는 제가 오늘 또 제 방송국 거기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또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자, 이제 또 누구 있냐. 아, 또 이제 제가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뭐 원한이님 뭐 가끔 오시죠? 예, 또 이제 오셨네요. 자, 이렇게 내일은 자, 여러분들 초급분도 있고 좀 약간 이제 중국말을 좀 배우신 약간 초중급 중급분들도 계시니까 내일은 똑같이 이제 또 3019 이제 오늘은 4과를 배웠으니까 5과를 나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는 보자. 책 제목만 내가 잠깐 가르쳐줘야지. 자, 책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5과부터는 좀 이제 재밌는 그런 좀 약간 문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인사, 통성명 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我介绍一下 이렇게 있네요. 내가 소개해 줄게. 뭘 소개해요? 사람을 소개해 준대요. 자, 我介绍一下도 되고, 얼화를 붙여갖고, 我介绍一下 얼화가 보통 말이 아닐 것 같죠? 보이나요? 책 자체에 얼어가 들어가 있어요. 얼어도 보통말이에요. 보통말. 북경말이 표준말이에요. 만다린은 북경말. 기억해 주세요. 얼어가 보통말이에요. 我介绍一下 이렇게 되는 거죠. 一下 꼬는 거죠. 꼬는 발음도 연습 잘 해놓으시면은 편해요. 편해. 지금 저도 중국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혀가 좀 약간 굳어간다. 뭐 약간开始变成慢慢变硬了단단해지다 뭐 혀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계속 연습하시면은 뭐 혓바닥 꼬는 거 이런 것도 그닥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아요. 자, 뭐 저 사람 누굽니까 해가지고 내일은 좀 괜찮네요. 이제 어디 가는 것도 나오고 我们去商店 우리들 뭐 저 상점에 가자 뭐 이런 거. 내일부터는 이제 좀 재밌겠네요. 초급분들도. 자, 이제 꼭 공부를 제대로 하실 분들 꼭 책을 다락원 거예요. 3019 이게 상학원으로 나눠졌는데 저는 상권만 샀어요. 상화 뭐 붙어 있는 거 사셔도 되겠고 아니 일단은 뭐 상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끝나고 초중급 중국책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또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또 제대로 또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또 질문이 하고 싶어요. 저는 또 수업 끝나면 그렇게 질문이 하고 싶더라.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수업하면. 정말 그래요. 수업 시간에도 안 하고 수업 끝나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 시간을 줘요.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도 질문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고. 자, 오늘 또 수업하면서도 저한테 뭐 질문사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중국 유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사람에 관한 거, 전부 다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시간을 드렸어요. 지금 중국어로 없다는 메이어예요. 메이도 여우를 빼고 메이 해도 되는데 그냥 없다. 이거 있나 이렇게 묻잖아요. 니 여우마 이렇게 물으면 我没有 没有 我没 이렇게는 잘 안 쓰죠. 没有 그냥 없다 이렇게 많이 쓰죠. 줄여서 이제 문장 안에 쓸 때는 메이로도 써요. 예. 자, 우리 또 가필드님하고 또 우리 블리스님하고 또 질문 없나요? 중국 여자친구 경험 얘기해주세요. 여자친구? 글쎄요, 뭐 그런 건 좀 약간 개인적인 문제라 가지고 그래도 뭐 중국 여자친구는 그냥 잠깐 뭐 만났던 애들이 조금 있고요. 잠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뭐 엔조이라고 할까요? 이러면 좀 나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중국인 화교 해가지고 바로 전 여자친구가 중국인 화교인데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중국인 화교. 화른이죠. 화른. 화이에요. 아이도 설명해 주려면 초급이라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나고 좋고 예쁜 사랑을 했어요. 중국말을 쓰면서 좋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했죠. 자 그러면 우도 사전에는 없다로, 그거구나. 우는 서면어예요. 없을 무자예요. 무예요. 무도 우리나라 말로 없다잖아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면어로 우를 많이 쓰죠. 보통 메이화 커쇼, 메이화는 할 말이 없다죠. 커쇼, 할 말이 없다 이럴 때 메이화 커쇼. 그러면 우화 커쇼 이렇게 해도 돼요. 약간 서면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럼 뜻은 똑같죠. 없다. 4급 달라면 학원 3개월 정도 되면 충분하죠. 4급이면. 제가 4급 문제집도 봤는데 정말 지금 딱 요 수준 4급, 요 초중급 요거 수준이에요. 요거 수준. 팅리 듣기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날예 메이취, 니취 날 뭐 이런 수준. 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일 중국어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원 다녀가면 저는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저는 똘머리라서. 자, 중국 상해 자유여행 가려면 중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원한이 상해 자유여행 가려면은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 받아야죠. 중국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예요. 대사관을 찾아가서 비자 받으면은 뭐 빨리 나오는 거 뭐 하루 3일 뭐 일주일 다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제가 기억으로는 보통 한 4, 5만원, 6만원 이 정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로. 여권만 있으시면, 일단 여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권, 시청 가서. 자, 여권이랑 증명사진 들고 여행사 가면 다, 여행사 가셔도 되고, 뭐 수수료 얼마 안 떼먹을 거예요, 걔네들. 자, 보자. 듣기만 연습 꾸준히 하는 중. 맞다. 듣기. 그래, 맞다. 듣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중국말은 중국 전역에서 보통 말을 다 쓰지만은 지역마다 발음이 다 틀려요, 애들이. 발음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팅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팅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테이프도 듣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 발음도 듣고 제 발음도 듣고, 제 발음도 뭐 굳이 그렇게 나쁜 발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 중에서 저보다 발음 안 좋은 애들, 저한테도 중국 사람 발음 배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 저 같은 외국인한테 중국 사람이 저한테 발음을 배워요. 남방 쪽 애들. 제가 막 뭐라 할 때도 있거든요. 니 발음 보지, 남방에서 와서 발음 이상하다고. 니가 그렇게 발음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짜증내거든요. 말 진짜 중국인이 된 것처럼. 저는 발음 좀 똑바로 해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막 이래요. 진짜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발음 알아듣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팅리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팅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회화. 말을 하려고 배우잖아요. 급수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참 급수가 문제예요. 회사가 문제죠. 회사가. 우리나라 좀 정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나쁘게 그냥 참 좀 국회의원들이 돌머리라고 할까요? 진짜 좀 맞아야 돼요. 좀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회화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꼴등이잖아요. 꼴등. 회화가. 정부 뭐 그런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급수만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를 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할애할 시간조차 없죠. 군대 갔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언제 유학 가서 언제 돈 벌고 해요. 말이 안 돼. 우리나라는 좀 남자들이 좀 불쌍한 것 같아 진짜. 나도 물론 그렇게 회사 취직하고 생활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 좀 회사도 좀 약간 좀 회화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급수만 보고 다 자르기 바쁘니까. 회사도 물론 자기만의 그런 그게 있겠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한 몇만 명씩 대기업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몰리니까 잘라야죠. 그런 건 있긴 한데 하여튼 아무튼 좀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면은 좀 있네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남자로서. 저도 이제 취준생을 겪었었고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이런저런 일, 저도 일을 한 3가지 정도 옮겨가면서 했어요. 통번역부터 중국 사람 모시는 일부터 중국 관련된 쪽으로 했어요. 계속. 아, 정치인들 답답하죠. 참 그렇죠. 요새는 절대 책을 사실 때 제가 볼 때는 책이 그 서점 가가지고 제가 간만에 진짜 한국에서 서점 가본 일이 잘 없어요. 그냥 제 볼 살 책 빼고는. 근데 중국어 책을 한번 날 잡아서 1시간 정도 제가 다 봤어요. 다 개성있고 다 좋아요. 문제집은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HSK를 할 때는 그때 당시는 한국 내에서는 중국 책이 많이 없었고 중국 내에서도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문제집 전부 다 풀었어요. 2번씩. 중국에 있는 문제집 전부 다. 제대로 한 번만에 시험을 따시려면 문제집 다 푸는 것도 좋죠. 문제집마다 문제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집 어떤 걸 사셔도 그냥 봐가지고 책 두께 좋고 대충 읽어봤을 때 그냥 알아보기 쉽고 칼라고 이렇게 되면 그거 사시는 게 좋아요. 다 잘 돼 있어요.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요새 책 너무 잘 나와요. 특히 중국 책들 문제집도 포함해서. 굳이 막 고민하고 어떤 게 나한테 도움되지 그럴 시간에 빨리 책 사오고 하나라도 더 보는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나아요. 다 좋아요. 책. 다라원이 좀 중국 쪽 책을 이제 편역해서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문제집도 그렇고 다락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락원 가르치고 하니까 다락원 책 사주시면 뭐 한 중급 때부터 이제 중국 쪽 교재 그 저번에 어떤 그 분이 말씀하셨죠. 중국에 뭐 중국 책만 또 파는 곳이 있대요. 인터넷 뭐 네이버 치면 검색하면 나오겠죠. 뭐 화문 서적인가? 그거 가면 또 중국어 책이 있다네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대요. 그럼 또 중국어 책 뭐 구해가지고 뭐 요런 거 있네요. 요런 거 중국어 책 같은 거 다 중국말 보면 어렵겠죠. 제가 처음에 초급 아무것도 중국말 모를 때 중국 고급 하시는 분들 책을 내가 보자 봤는데 전부 한문인 거예요.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단어가 막 한가에 100개씩 나와요. 단어가. 이게 사람이 공부하는 언어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신인갑다. 이거를 보고 읽어요. 전부 한문인데 다 읽고 나한테 해석을 해줘요. 쟤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나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외계인. 근데 지금은 다 보고 해석하죠. 아주 쉽죠.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한문만 보고 바바바바바 이렇게 읽어요. 뜻을 다 알아요. 알면서 다 읽어요. 독해가 돼요. 제가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돼요. 하면. 제가 볼 때는 언어대학이랑 북경대 출판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북경에 있어가지고 뭐 그쪽 책을 써서 그런데 언대도 괜찮고 북경대도 괜찮고 출판사들이 다 괜찮아요. 자, 문정아 HSK 그분도 제대로 HSK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이제 더 잘 가르치겠죠. 아무래도 자기만의 경험이 그 책에 녹아들겠죠. 아무래도 그분이 책을 제대로 열심히 쓰셨다면. 저는 성조를 외운 적이 없어요. 제 머리로 일성, 이성. 자, 오늘 학생을 배웠죠. 학생이 만일 유학생을 배웠죠. 리우쉐성, 이성, 일성이죠. 리우쉐성. 저는 이성 이렇게 외운 적이 없어요. 입으로 외웠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약간 나쁜 편은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중급일 때 초급 애들이 물어봐요. 이거 발음 이거 몇 성이야? 이 단어 리우쉐성은 몇 성이야 형?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처음에 몇 성이라고 바로 대답해 주지를 않고 중국 사람처럼 제가 제 입으로 발음을 해요. 리우쉐성 제 입을 믿죠.
제 발음을 듣고 이성, 이성, 일성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리우쉐성 이성, 이성, 일성이야. 이렇게 가르쳐줘. 제 입으로 외워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말은 입이 외우면 알아서 나와요. 그 단어를 얘기할 때 입이 알아서 그 성조를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외우면. 항상 적을 때 입으로 외워야 돼요. 리우, 쉐, 성, 성 똑같이 사전 발음 들어보고 처음에. 그렇게 어차피 몇 단어 안 돼요. 몇 단어 하다 보면 어차피 그 단어 섞여가지고 그 발음 내는 건데 처음에 정말 그렇게 조금만 해주시면 다 발음 다 돼요. 경성이든 뭐든 엄청 쉬워요. 리우쉐성, 리우쉐성, 리우쉐성. 나중에 빨리도 되고 혓바닥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리우쉐성, 이성, 이성, 일성 바로 나오죠. 성조까지 외우면 그걸 어떻게 외우고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중국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죠. 중국말을. 실패까지는 아닌데 중국말을 오래 하면은 발음이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고 좀 바보 같은 중국말. 내가 아무리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엉망이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아, 저 사람 중국말 진짜 잘하네. 이렇게 인정 잘 안 해줘요. 그냥 뭐 중국말 좀 하네 이렇게 하지. 발음은 왜 저래?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또 많잖아요.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뭐 굳이 중국 사람들이 발음 안 좋은 애들이 많아서 다 알아는 들어요. 발음이 진짜 웬만큼 안 좋아도 앞, 뒤, 문맥상 알아는 듣는데 중국 사람들도 얘기하죠. 니 발음 안 좋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죠. 멋지고 중국 영화처럼 멋지게 팍 남자답게 그렇게 중국말 하면 멋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중국어도 뭐 영어랑 어느 정도 간단한 건 어순이 비슷하죠. 근데 영어랑 뭐 어순이 거의 똑같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중국 문법은 뭐 바 이래가지고 바쥐자면 뭐를이잖아. 뭐 바니, 바워 이러면 너를, 나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웠던 뭐 쯔내 이런 것도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3일 전, 3天之内, 3일 이전까지잖아요. 3天之内. 이런 거면 또 한국이랑 또 문법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영어랑 한국 문법이랑 좀 반반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문법 같은 거 뭐 배운 적이 없어요. 동사 뒤에 뭐가 오고 난 한 번도 HSK 칠 때 약간씩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외운 적이 없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쪽팔린 얘기인데 형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형용하는 거 말 그대로 형용하는 건데 형용사가 뭔지도 모르고 중국말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중국어로 가르쳐요. 动词, 形容词, 뭐 加形容词, 뭐 助词, 뭐 이렇게 뭐 보어 뭐 이라고 뭐 부위 뭐 이렇게 얘기하나 그거 뜻은 알죠.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길거리 중국어예요. 제가 선택한 게 여러분한테는 회화를 잘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건 제 회화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문법은 좀 잘 못해요. 알고는 있죠. 어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찍으면 다 맞아요. 저는 중국 어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있었으니까. 왜냐면 오래 중국말 했으니까. 그 어감이 어디서 왔냐? 제 회화에서 온 거예요.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틀린 게 바로 보여요. 틀린 이유를 잘 몰라요. 중국 사람 비스무리하게까지 왔으니까 저는 어감이라는 게 오죠. 중국 사람처럼. 그래서 틀린 걸 잘 알죠.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해라. 설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멋지게는 못하겠죠. 한국에서 제대로 이제 한국말로 어법을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어법 쪽으로만 또 빠져들게 되면 급수만 따는 거죠. 말을 못해요. 그 어법 다 지켜가면서 성조 지켜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회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한마디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성조 연습할 때는 높낮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입이 익었을 때 중국 사람처럼 높낮이는 있지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돼요. 넌 뭐 아냐 윤님 차이 맞아요. 차이요. 카이는 K죠. K. K. 카이 문을 열다 할 때 카이문 할 때 카이. 차이는 뭐 채소 뭐 야채 요리 뭐 이런 뜻이죠. 차이.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매니저 동생도 왔었고 애들은 가라 또 이분도 오셨네요. 니하오.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중국말을 좀 하시는지 초급 수업은 재미없으신가 봐요. 저도 근데 솔직히 중급 수업이나 뭐 고급 수업 이런 거 가르치면 저도 재밌어요. 저도 이제 복습하는 것 같고
심댕이님. 단어는 입에 붙어야 사용이 가능한 거야. 아니죠. 입에 붙을 만큼 열심히 이제 읽어주시고, 너무 그렇게 조급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많이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20개 외우면 당연히 이틀, 3일 지나면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공부를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뭐 한국 내에서 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대학 다니는 애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예습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천천히 예습 복습하고 집에 가서 저녁밥도 먹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데, 걔네들은 정말 미친듯이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미친듯이. 걔네들은 초급을 배웠잖아요. 그럼 학원 가가지고 초중급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학기 지나면은 중급을 들어요. 그러면 학교 마치고 학원 가면 또 고급을 또 들어요. 미친듯이에요. 하루에 단어 외우는 양만 400개, 500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언어는 미친듯이. 왜 미친듯이냐면요. 오늘 20개 외웠죠? 내일 20개 외웠죠? 그럴 필요 없이 오늘 100개를 외우세요. 100개. 까먹어도 또 복습하고, 아, 그렇구나. 초급에서 100개를 외우잖아요. 중급 가잖아요. 중급. 자. 초급에 중국말이 요거 나와요. 요거. 큰 글자로. 요렇게 나오죠. 요 초급 책을 떼고, 이게 초중급 책이에요. 자, 이게 초중급이에요. 한문이 얼마나 있나요? 약간 글씨 작게 해가지고, 초중급인데 한문이 이만큼 많아요. 초급 때 배운 단어는 초중급, 중급 가면 다 나와요. 본문의 책에 다 나와요. 알아서 중급을 배우다 보면은,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예전에 배웠던 단어가 다 복습이 돼요. 알아서 기억이 돼요. 100개, 200개 계속 외우셔도 돼요. 까먹어도. 그래서 언어는 미친 듯이에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새끼들이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300개, 500개 단어를 외워? 그냥 까먹어도 외우는 거예요. 시간 없어도. 어차피 중급 가면 다 배우고, 중급에 다 외우고 까먹었던 단어가 고급 본문에 가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렇게 고급을 또 외우고, 초고급까지 올라가면 고급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잠깐만요. 또 그렇게 열심히 무조건 해주세요. 하루에 20개는 좀 너무 작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초급 때 작게 외우면 한 200개? 하루에 200개? 많게 외우면 한 4, 500개까지는 외웠던 것 같아요. 단어 다 까먹죠. 하나도 몰라요. 다음날 또 까먹고, 다음날 또 3, 400개 외우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내가 외웠던 게 나와요. 단어가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복습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서 어느 때 절대 안 까먹을 수준으로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실 거면 그냥 쭉쭉쭉쭉 나가세요. 공부를 포기할 게 아니면 쭉쭉쭉쭉. 한 50개 정도가 내가 볼 땐 하루에 적당한 것 같아요. 40개에서 50개 정도. 너무 많다 싶으면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중국어만 파는 분이 아니라면 30개 정도. 예. 아, 맞다. 12시 또 지났네요. 추천 질차 부탁드립니다. 띵아! 띵워지 이거 제목 띵! 신조어예요. 추천. 중국어 관련 직업 중에 중국어를 좀 제대로 하면은 통번역? 보통 회사 들어가면 번역 정도는 많이 시켜요. 통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역은 조선족 분들을 많이 뭐 시키겠죠. 내가 정말 실력이 되면 통역도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HSK 6급 정도의 통역까지는 안 될 실력이면 그냥 급수만 좀 열심히 해서 따시면 번역 정도는 간단하게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일반적인 회사, 직장, 뭐 무역회사?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랑 이제 뭐 메일로 서신 주고받으면서 이제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좀 편하죠. 월급 한 220에서 250 선으로 해가지고 그런 직장, 편한 직장, 6시 칼퇴근 하면서 뭐 토요일 쉬는 그런 직장이 최고죠. 어떻게 보면은 돈은 많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될 게, 연봉 1억, 2억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일을 시켜요. 머리도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털 다 빠지는데 몸까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술도 마셔야 돼. 버는 만큼 스트레스가 오고 버는 만큼 힘들어요. 저도 생각했죠.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냥 즐겁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예전 일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머리털 다 빠지더라고요. 진짜 보여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머리털 빠진 게 보여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대머리 돼봐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30 초반에 대머리가 돼요.
그럼 내가 뭐 연봉이 2억이든 3억이든 그냥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쪽팔려서 대머리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맨 처음 난 회사가 다 좋았어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중국 관련된 여러분들 자랑 하나 할게요. 중국어를 최대한 많이 보는 회사에서 저 면접 봐가지고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중국어로는 면접 봐가지고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극히 드물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는 뭐 그랬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장 많이 가고, 출장 가면 출장비 받죠. 그것도 회사가 다 좋은 회사 많이 걸려가지고 뭐 중견기업 이래가지고 협력업체들이 저한테 로봇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받고 좋은 호텔에 좋은 데만 가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술만 마시고. 운이 좋은 케이스. 여러분이 뭐든지 확실히 한 가지만 잘하면은 취업은 솔직히 뭐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학교 성적이 좋아가지고 뭐 대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중견기업 이런 데서 뭐 중국어 본다, 중국말 잘한다 이러면 거의 먹고 들어가죠. 거의 한 7, 80% 먹고 들어가요. 응? 직장인데 출근 전 퇴근 전 1시간 반. 무슨 말이에요? 어? 응? 번역이면은 제가 그 심댕이님 뭐 효율적 그 어떤 거예요? 중국말 공부하는 거요? 그리고 애들은 가라? 이님은 번역이면 어떤 번역? 제가 만약 뭐 전자회사를 들어갔다. 전자 관련 번역이죠. 그냥 무역회사 이런 회사 전부 중국 관련 회사는 중국 회사하고 그 이해우 리엔시가 있어요. 업무 연락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뭐 서신 온 거, 뭐 사장님들끼리 대화하는 거, 이번에 뭐 납품하는 뭐 전자제품 납품기를 뭐 어느 정도로 해주시고 그때 가가지고 또 다시 얘기하자. 그때 또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서면어적으로. 중국말은 서면어하고 회화치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좀 연습하시면 돼요. 회사 들어가서.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또 회사 가서 공부하는 건 달라요. 돈을 벌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으로 또 공부하는 건 또 틀리거든요. 거의 진짜 실질로 미친듯이 공부하게 돼요. 회사 들어가면 또 그렇게 돼요. 잘해야 되니까.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각 직종마다 다 번역하는 게 다 다르죠. 전자회사, 뭐 조선업계 글로 들어가서 번역 좀만 하다 보면 회사에서 예전에 또 그 번역을 하시던 분이 또 자료가 다 있어요. 회사 가면. 회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소기업 이상만 좀 직원 수 한 20명 정도만 넘어가는 회사 가면은 다 잘 돼 있어요. 그게 다 자료든지 그거 보면서 좀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번역은 눈 감고 해요. 정말 막 해요. 그냥 보고 바로 진짜 키보드로 다 바바박 해요. 바바박. 저도 한 번역 처음엔 조금 짜증났는데 번역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적응되니까 그 분야만 공부 좀 하시면 그 분야, 어차피 나는 그 회사에 있으면 그 분야밖에 안 하거든요. 출판된 서적들부터 회사를 들어가시면 중국 회사랑 중국 맞는 분들은 기타 등등. 我是韩国人不用说了我已经知道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수업 들어주신 분들 또 이제 아주 감사하고요. 大家都辛苦了. 오늘 또 수업이 어땠는지 또 모르겠네요. 또 다 중국말 하시는 분들인데 다 이게 완전 초급이라고 아마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또 제 수업 뭐 방식이나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의견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제 방송국에 제 쪽지 아프리카 쪽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여러분 방식대로 얼마나 좋아요. 학원 가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원을 내가 중국말을 가려고 중국말 배우고 싶어갖고 학교 다니고 뭐 직장인도 있는데 그거 다 자기 노는 시간 다 포기하고 자기 쉬어야 되는 시간 포기하고 아이고 자컬린 10개 감사합니다. 자 가고 학원까지 가는데 시간 걸려. 학원 가면 돈 내. 2시간씩 못 배워요. 시간 없어. 1시간 배우지도 못해 얼마. 그럼 집까지 오는데 또 1시간. 뭐 이렇게 뭐 3, 4시간은 뭐 금방 썼는데 배운 건 얼마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집에 가서 틀고 휴대폰만 보면은 제가 중국말 가르쳐 주잖아요. 공짜로. 얼마나 좋아. 저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게다가 가회처럼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중국말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의 사부잖아요. 身为师傅 아닙니까? 大家的师傅. 예. 一定要给大家做个榜样. 본보기를 보여야죠. 사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또 우리 방송은 또 내일도 9시 반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오늘같이 이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금방금방 가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초급책 다 끝나고 금방 중급 되고 금방 이제 중국말 고수가 되는 거죠. 고수가. 초고수 되는 그날까지 차오지 까오쇼죠. 초고수는 차오지 까오쇼. 자, 열심히 한번 우리 HSK 준비는 조금 힘들죠. 사람마다 좀 실력대가 다 다르고 저도 HSK를 가르칠 수는 있는데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문법적인 거라 가지고 HSK는. 다음에 저도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 3, 4급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도 뭐 상관없는데 한 5급 정도로 해가지고 5급이 좀 그나마 조금 괜찮아서 그럼 HSK 수업을 가르쳐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나중에 사람 많아지고 좀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HSK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취직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HSK를 그냥 대충 봐서 땄지만 뭐 꼭 HSK를 따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말도 못할 거면서 쪽팔리게 왜 배워요, 언어를. 말을 해야 되니. 6급이라고 하고 말 못하는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회화 위주로. 근데 결국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시간. 이렇게 회화 위주로 하다가 좀만 더 시간 지나면 다 어감이라는 게 오고 이렇게 문법. 이게 다 HSK에서는 결국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HSK가. 중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다 HSK 다 도움이 돼요. HSK는 그냥 문법만 딥답하고 이제 뭐 문제, 뭐 동사 뒤에 뭐가 무조건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점수를 따는 거죠. 점수를. 좀 그런 거 좀 싫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토익 800, 900 늘렸잖아요. 그 중에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 몇 명 되나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좀 싫더라고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그런 애들처럼 회화를 정말 잘하거든요. 걔네들은 앉아서 공부 잘 못해도 회화를 정말 멋있게 잘해요. 몇 개월 안 배웠는데도. 그런 애들처럼 돼야죠. 아싸리. 나중에 뭐 회사 취직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 실력을 회화 실력이나 기본 실력을 쌓아놓고 나중에 HSK를 준비하면 더 편하죠. 더 빨리 따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회화 위주로 나가긴 하겠지만 최대한 내가 문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HSK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초급만 지나면 중급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HSK 도움되는 문법으로 제가 쫙쫙쫙 나오죠. 같이 갈 거예요. 같이. 회화도 하면서 회화 연습도 하면서 문법도 가르쳐주고 그게 결국 HSK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HSK 준비만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꼭 사람들이 막 따길래 나도 그냥 문제집 풀어갖고 나도 한번 따볼까 재미삼아 이렇게 해서 문제집 풀고 해가지고 딴 거지. 굳이 따야 될 이유조차는 저는 잘 몰랐어요. 말만 잘하면 되지 뭐. 결국에 뭐 말 잘하고 중국말 내공이 있는 사람은 HSK 다 좋은 급수 나와요. 그냥 봐도 좀만 준비하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